안녕하세요. 진업이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료실은 아니고요. 제가 병원 안에서 이제 기숙하다 보니까 이제 침실 겸 휴게실 겸 쓰고 있는 방입니다. 방에서 이게 편안한 자세와 뭐 사복으로 편안한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요. 모처럼 안경도 한번 벗어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안경 벗고 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안 때문에 안경을 낀 지가 오래됐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시가 와서 쓰고 있는 안경은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긴 노안 때문에 쓴 겁니다. 노안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꽤 오래전부터 안경 돋보기죠. 쓰고 있었는데 쓰면 안 보이니까 글씨가 안 쓰면. 그래서 항상 진료 시에는 안경을 끼고 있어서 안경 낀 모습만 보셨을 텐데, 오늘은 모처럼 안경을 벗고 한번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이게 초점이 지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맞았을 거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뭐 워낙 흔한 병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할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궁 근종에 대해서입니다.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병은 근종이라는 근자가 그 근육이라고 할 때 그 근자예요. 그 근육에 생기는 종양이라는 뜻의 약자죠. 영어로도 근종은 마이오마라고 부르는데, 이 마이오라고 하는 게 영어로 근육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우리나라 근종이나 모두 근육에 생기는 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용어에서 용어만 들어도 이제 어떤 병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그리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에서 굉장히 흔한 난소무록처럼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거든요. 이 근종은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자궁, 난소, 나팔관, 질입니다. 근종은 이 자궁의 이 근육층에 생기는 병인데요. 자궁이 이제 왜 근육으로 되어 있냐면 그 남자분들 아마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 거 있죠. 닭똥집이라고. 근데 원래 똥집이 아니라 그거는 원래 모래주머니라고 하는 건데, 닭과 같은 조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모래주머니, 이제 모래를 담고 있는 주머니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디긴다 그러나요? 잘게 이제 부숴서 소화가 되기 쉽도록 만드는 건데, 그 이제 근육으로 된 모래주머니 안에 모래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근육이 뭉쳐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모래주머니가 근육 덩어리인 것처럼 이 자궁도 근육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궁의 주 기능이 임신 출산이잖아요. 주 기능이라기보다 기능이 다가 그거죠, 사실은. 뭐 생리를 하기 위해서 자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아기를 출산하려면 이제 힘이 필요한데, 밀어내는 힘이 첫째가 자궁의 그 수축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그 힘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오그라들으려면은 뭐 근육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밀어내는 힘은 산모의 북부 근육의 그 압박, 수축으로 인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은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 왜 생리통도 있고 뭐 하복부 통증, 막 경련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장단제 쥐가 나는 것처럼 이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근육 경련이 와서 가끔 그렇게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생리통도 마찬가지로 그 자궁을 수축시켜서 내막을 떨어져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과도한 반응으로 자궁 경련이 좀 수축이 강하게 오니까 통증을 좀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자궁이 근육이다 보니까 호르몬 기관이 아니에요. 자궁은 근육으로 된 근육기관이에요. 난소가 호르몬 기관이지. 그래서 생리통도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근육에 생기는 근육으로 된 이 자궁 근종은 생기는 부위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자궁 입구 부분에 하얗게 보이죠? 입구 부분에 생기는 근종이 있고 자궁의 근육층 내에 생기는 근종이 있고요. 자궁 내막은 이 안에 부분을 내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안 내자를 써갖고 내막이라고 해요. 소관이라고 해서 하얗게 보이시죠? 이렇게 내막 가까이 생기는 근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장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자궁의 바깥쪽으로 이제 장막이라고 그래요. 맨 바깥층을 맨 안은 내막이라고 하고 맨 바깥층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 바로 밑에 생기는 근종을 장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근종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이유는 의학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고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 뭔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아는 척 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종들이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타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생명의 무슨 건강상 악성하고 관계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종은 양성 종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악성이 아니고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드물게 악성 종양이 되는 근종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런 위치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악성의 빈도가 다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데 그거는 다만 이 타입에 따라서 그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다 다릅니다. 증상이. 그러니까 이 내막에 생긴 근종은 내막에 생긴 근종일수록 생리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근육층에 생긴 근종일수록 생리 통증, 생리양 과다도 있지만 생리 통증이 나타나는 통증과 관련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장막하 근종은 그런 증상이 별로 없어요. 크기가 커도 생리통이 많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많이 늘어나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환자인데 젊은 아가씨였는데 근종이 굉장히 커가지고 아기 태아 머리만한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그냥 배가 좀 나왔나? 똥배가? 살이 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병원을 찾아서 거대 근종이라고 하는, 이제 큰 거는 거대 근종이라고 불러요. 거대 근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됐던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막하 근종은 증상이 별로 없어요. 경부 근종은 입구에 생겼기 때문에 생리통도 좀 심하고 생리량도 좀 많고 그런 증상이 꽤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근종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종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될 수 있는 병인데요. 이제 진단은 쉬운 편인데 문제는 치료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치료는 아니에요. 근종은 무슨 자궁암이나 무슨 난소암이나 유방암처럼 여성과 관련된 암들처럼 치료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근종이 있어서 하는 치료가 보통 이제 수술 치료라고 해서 전자궁 적출술하고 이제 근종 절제술하고 두 가지 수술법이 있습니다. 전자궁 적출술은 전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말하고요. 개복을 하든 복강경을 하든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소만 남기고. 그리고 근종 절제술은 자궁은 놔두고 이 근종만 제거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는 근종만 제거하는 게 더 자궁도 남아있고 하니까 수술도 간단하고 좋을 것 같은데 수술이 특별히 더 간단하지는 않고요. 장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문제는 그게 비록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고 자궁도 남길 수 있는 심리적인 점에서도 득이 있지만 이 근종의 발생이 아직 왜 생기는지 원인은 잘 모르지만 보통은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거를 해도 다른 부분에서 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술해도 하나만 제거해도 재발돼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전자궁 적출술 다 제거하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임신 출산이 이제 끝난 분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나 임신 출산이 끝난 분들도 자궁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사실 이 자궁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상당히 선호하지 않아요. 상당히 꺼려하죠. 여성으로서의 상징기관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난소만 남아 있으면 호르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자궁을 제거했다고 뭐 부부 생활하는데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막연히 어쨌든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할머니께서 자궁 근종 때문에 자궁을 다 드러내셨는데 그 뒤에 이제 남편하고 성관계를 전혀 못하고 거의 30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에 수술하셨는데 그 뒤에 뭐 남은 평생을 성관계는 이제 못하시고 이제 그 남편분은 이제 성관계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바람 피고 막 당연히 당당하게 외도를 하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사실 자궁을 드러냈어도 질을 드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걸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남편분께서 알면서도 일부러 외도의 그 구실로 삼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자궁을 드러낸 것과 성관계 못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그동안 억울하게 속아서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요 한탄한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라고 성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궁을 드러내든 뭐 드러내지 않든.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 자궁을 드러내든 근종만 드러내든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고요. 수술은 이제 자궁의 크기가 혹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이제 악성 근종이 드물긴 한데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크기가 갑자기 커질 때 또는 크기가 너무 클 때 그리고 가장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 게 생활상의 불편한 증상이 심할 때예요.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많아져가지고 또는 기간이 길어서 빈혈이 초래될 정도라거나 또는 자궁의 앞쪽에 방광이 있고 뒤쪽에 장이 있는데 뒤쪽으로 장막하 근종 같은 경우 생겨서 장을 누르면은 변비가 생기거나 변을 보는데 뭐 무지력한 느낌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앞쪽에 방광이 있는데 앞쪽으로 방광을 누르면 소변을 자주 보거나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배뇨통이 있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심할 때 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난임인 분들도 이제 근종으로 다른 원인 없이 근종이 있어서 난임이 된 분들의 경우에도 근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외에는 근종은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근데 약물 치료도 사실 일시적이에요. 약을 쓸 때뿐이고 또 재발이 되니까요. 또 근종을 먹여 살리는 근육이란다. 그 동맥 혈관을 막아버리는 동맥 색존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는 썼는데 요즘 잘 안 쓰이는 이제 고주파 전기를 이용해서 근종을 녹이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 요즘 새로 많이 또 도입이 돼서 유행한다 그럴까요? 하는 게 이제 하이프 시술이라고 해서 고에너지 초음파나 자기장 그러니까 MRI 에너지를 써서 근종을 녹이는 그런 치료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경과와 관찰이에요. 치료라기보다 이제 대응이라고 할까요? 크기가 아주 크지 않고 생활상에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근종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지 추적해 보면서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보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근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 근종이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전에는 이 근종은 40대 중반 이후의 그 중년 여성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요즘 제가 본 사례만 가지고 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꽤 근종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기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요새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거에는 당뇨는 다 나이 든 사람들한테서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당뇨가. 아무래도 이제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돼서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겠죠. 근종도 그런 영향으로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서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임신 출산의 전문이라서 산모들을 이제 주로 보는데 과거에 봤을 때보다 산모들이 근종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젊은 여성의 근종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과거보다 이제 노산이라는 게 이제 35세 이후의 임신을 말하는데요. 고령 임신이죠. 이제 아무래도 근종은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서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임신 출산을 더 늦은 나이에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근종을 가진 산모가 임신해서 오는 사례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인지 근종을 가진 산모들이 많아서 이제 초음파를 초기에 보다 보면 근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곤 하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위치가 자궁 경부 쪽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종이 없는 것보다는 근종이 있을 경우에 더 훨씬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는 점도 있고 유의하기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종은 임신 중이 아닐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봐야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정도지만 정도는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겪는 입장에서는 생리통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이거든요. 생리통은 이제 자궁이 이제 이렇게 내막을 떨어뜨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아까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자궁을 수축시키게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수축이 굉장히 과다하게 오는 거죠. 장단지에 쥐가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랫배 하복부 통증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육 덩어리니까 쥐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경련이 위도 근육 덩어리니까 위경련처럼 자궁 경련이 생기면 통증이 심하게 되는 게 생리통의 한 기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리통이나 생리과다가 이렇게 만만한 증상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에 비하면 임신 중에 생기는 부작용들은 유산이라든가 또는 조산이라든가 근종이 자궁 벽에 생겨서 태아를 누르면 조산이 될 수가 있어요. 태반 조기 박리증이라든가 또는 근종으로 인해서 여과가 잘 발생하고 또 임신 말기에 근종이 이제 수축을 방해해서 난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근종은 임신 중에는 사실은 임신과 관련해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고 위치가 자궁 경부 가까이 있을 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작용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한 1, 2cm 정도의 자그마한 근종은 있어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보통 4, 5cm 이상 커진 큰 중간 크기 이상의 혹이 내막 가까이 있거나 경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임신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임신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근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라는 점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것은 없고 잘 유의해서 관찰해 보면 됩니다.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 과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걱정해야 될 만한 상황은 이 병 자체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 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간과해서라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방치했을 때 그때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되기 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영상에선가 위험한 거는 그거 자체에서 오는 것보다 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준비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을 때 그때 오는 겁니다. 근종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모형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설명해 드려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근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근종 말고 좀 더 알찬 산부인과 정보로 또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